네, 여러분 이제 들어가 봅시다. 사회불평등 현상과 계층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했죠.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까지는 약간 개념이 중요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개념 플러스 표분석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이 표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험 문제 고난도 문제로 여기 이 표분석 문제를 좀 낼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가져야 될 건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야 표를 잘 분석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표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 주셔야 되는 단원입니다. 근데 그만큼 개념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개념은 금방 끝나는데 이제 문제를 같이 풀 거거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사회 계층 이동 보겠습니다. 이제. 네, 일단 말 그대로 사회 이동이에요. 사회 계층 이동이라는 것은 사회의 계층적 위치가 이동하는 현상, 말 그대로 그 계층적 위치가 이동되는 현상을 사회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것도 이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계층적 위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 이동의 유형은 크게 3개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동 방향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움직여요. 이걸 우리가 수평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중층이야? 그럼 중층 내에서 뭐 그냥 직업을 바꾼다거나 어떤 뭐 부서를 바꾼다거나 이 정도가 수평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자, 그럼 이번에는 양옆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동하는 걸 우리는 수직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중층이에요. 중층에 있는데 상층이 됐어. 그럼 상승이동.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 이런 상승이동. 또 내가 중층이었는데 하층민이 됐어. 이런 하강이동. 이걸 모두 포함해서 수직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직이동. 모든 걸 수직이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뭐 설명을 쉽게 한번 드려보면 이게 수직이동이고 이게 수평이동이에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평사원, 그냥 하층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중층이 됐어. 부장이 됐어. 이게 상승이동이고요. 내가 부장이었는데 갑자기 벼락거지가 돼버렸어. 그냥 거지가 돼버렸어. 내가 중층에서 하층으로 하강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동을 수직이동이라고 한다고요. 수직이 이거니까 이제. 수평이동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이거. 가로로 이제. 같은 계층인데 언제는 기획부에 있었다, 언제는 홍보부에 있었다. 이런 단순한 업무 변경, 이런 것들을 수평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전북 최고 교사였다가 저기 우석고등학교 교사가 됐어. 이런 게 수평이동인 거예요. 그냥 뭔가 부서의 변화, 뭐 직업의 변화, 뭐 부서의 변화, 뭐 이런 것들. 같은 계층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수평이동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이동 범위에 따라서 이동 범위를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면은 그거를 세대 간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동 범위를 여러 세대에 거치면 세대 간 이동이라고 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세대 내에서 그 생애 내에서의 이동을 바라보면 그걸 세대 내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대 간 이동은 말 그대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여러 세대에 걸친 사회적 이동을 세대 간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대 내의 이동은 한 사람의 생애 내에서의 이동을 세대 내의 이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부모의 계층이 예를 들어서 중층이야. 근데 이제 나는 나의 최종 계층이 예를 들어서 뭐 상층이 됐어. 그럼 나는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세대 내의 이동은 여기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최초의 시기가 있겠죠. 저도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15년 전쯤에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처음 이제 독립을 해서 처음 이제 학원 생활을 했죠. 이제. 그때는 돈도 별로 못 벌었어요. 이제 하층민으로 시작을 했지, 이제. 하층민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집도 사고 이제
그리고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돈도 벌고 약간 중층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본인의 최초 계층에서 본인의 최종 계층으로의 이동을 우리가 세대 내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로 따지면은 세대 내 상승 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을 비교하면 세대 간 이동이고 한 사람의 생애 내에서의 이동을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한다. 네, 그렇고요. 이제 이동 원인에 따라서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동을 개인적 이동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어떤 사회가 변화했어. 사회가 변화함으로써 나타나는 이런 변화를 구조적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 이동은 말 그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성공을 했어. 이게 개인적 이동. 구조적 이동은 뭐 내가 크게 노력을 하진 않았는데 그냥 뭐 이게 뭐 확 변했네? 그러니까 사회가 확 변하면서 나의 계층이 변화했네? 이게 구조적 이동이에요. 이것도 뭐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 개인적 이동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이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층이었던 사원에서 이제 중층인 부장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 이게 개인적 이동이에요. 구조적 이동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백정이야. 나는 백정이에요. 돼지 잡는 백정이었는데 이게 조선시대는 천민이었죠, 이게. 근데 이제 갑오개혁, 신분제가 개혁이 일어나면서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천민이 아니라, 백정이 아니라 돼지고기 잡는 그냥 평민이 됐죠. 나는 뭐 별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천민에서 평민이 됐어요. 이런 거지. 이게 구조적 이동이에요, 이게. 내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루어진 이동을 구조적 이동이라고 한다.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표 분석을 할 때 주로 봐야 될 건 요 세 개입니다, 이제. 수직 이동을 주로 볼 줄 아셔야 되겠고요. 세대 간 이동을 주로 판단하시면 되고, 이제 그 제시문에 제시된 이동은 대부분 그냥 개인적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근대 문제는 재작년쯤에 세대 내 이동도 묻는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올해 9월 모의고사에서 세대 내 이동을 낼지 안 낼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올해는 세대 간 이동만 내고 있으니까 세대 내 이동은 조금 이런 개념이 있었구나 알아두기만 하시고 일단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회 이동을 봤으니까 사회 계층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죠. 사회 계층 구조는 말 그대로 사회 계층이 상중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계층이 나눠진 구조가 너무 일정 기간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틀어져 버렸어요. 이제 정형화되어 버렸어요. 딱 정해져 버렸어요. 이제 그거를 사회 계층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회 계층 구조는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준, 사회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수직 이동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직 이동이 제한되어 있으면 그걸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층이면 하층민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왜냐면 수직 이동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분 상승의 기회가 폐쇄되어 있네요. 그런 의미에서 폐쇄적 계층 구조입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폐쇄적 계층 구조에서도 수평 이동을 막 해요. 그거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직 이동은 뭐라는 거야? 자, 그럼 폐쇄적 계층 구조가 수직 이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수직 이동이 활발한 계층은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직 이동이 활발해요, 얘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층에서 상층으로, 중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막 열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개방적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개방적 계층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지위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너무 활발한 이런 계층 구조를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한다. 자, 그럼 이 폐쇄적 계층 구조에서는 수직 이동을 제한하죠. 넌 하층에서 태어났으면 하층에서 평생 사는 거예요, 이제. 상층에서 태어났으면 상층으로 평생 사는 거고. 그럼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던 지위 개념을 떠올려 봤을 때 어떤 지위가 중시되는 거예요, 이 사회는? 이 사회는 귀속 지위가 중시되는 거죠. 너는 천민으로 태어났으니까 평생 천민이야. 너는 이제 양반으로 태어났으니까 평생 양반이야. 이런 것들이죠. 이게 폐쇄적 계층 구조에서 중시되는 거죠, 이제. 개방적 계층 구조는 그게 아니죠.
너는 언제든 할 수 있어. 너는 지금 하층에서 태어났어도 너가 지금 너의 위치가 지금 어디든지 간에 넌 성공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이제. 수직 이동이 활발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지위는 성취 지위겠죠.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어. 이런 계층 구조니까요,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이런 성취 지위가 중시가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자, 이 둘을 한번 묶어보고. 자, 그럼 여러분, 폐쇄적이다, 개방적이다의 기준. 너무 모호해요. 사실 이게 명료한 구분 기준이 없습니다. 달리 말, 여러분 쓸 말 많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이제. 명료한 구분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구분하는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이제. 어디까지를 폐쇄라고 할 거고 어디까지를 개방이라 할 것이냐. 이거가 이게 너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서 명료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조선시대는 우리가 봤을 때 폐쇄적인 계층 구조입니다. 폐쇄적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조선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수직이동이 전혀 없었던 시대는 아니에요, 또 이제. 장영실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럼 수직이동이 얼마만큼 있어야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너무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호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어떤 사회보다 폐쇄적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게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선지가 있다. 이러면 알 수 없음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구분 기준이 모호해요. 뭐 100명 수직 이동할 수 있으면은 뭐 개방적 계층 구조인가? 그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치? 그래서 이렇다. 이런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네, 뭐 사실 이런 선지를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내는 추세는 아니라서 뭐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런 선지가 나오면은 바로 땡 처리하고 나가면 되는 거라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 뭐 물론 제시문에서 폐쇄적 계층 구조와 개방적 계층 구조에 구분하는 기준을 좀 명시를 해놓는다면 구분할 수야 있겠어요. 근데 제시문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이렇게 말한다? 이러면 완전 틀린 선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기준. 방금 전에는 수직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계층 구성원 비율에 따라서 나눌 겁니다. 계층 구성원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일단 피라미드형부터 볼까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계층 구성원 비율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계층 구성원 비율이 예를 들어서 상층이 10%, 중층이 30%, 하층이 60%. 계층 구성원의 구성 비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걸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주로 어디서 나타나느냐? 봉건적 신분사회에서 주로 나타나죠, 이제.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양반 조금, 중인 이 정도, 하층민이 대다수. 이런 거지. 이 봉건적 신분사회에서 주로 이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나죠. 자, 그럼 두 번째.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말 그대로 계층 구조의 모형이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형으로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계층 구성원의 비율이 상층과 뭐 중층이 제일 많은 이런 계층 비율을 나타내는 게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상층 20%, 중층 60%, 하층 20% 이런 식으로. 중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많은 게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예요, 이제. 그럼 이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언제 등장을 하냐면 산업사회가 들어오면서 좀 등장을 했어요. 산업사회가 등장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현대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면서 막 복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층민들이 점차적으로 중산층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층 비율이 높아지게 된 거예요. 이제 다양한 복지제도 그리고 산업화로 인한 물질적 풍요 이런 것들이 중산층이 많아지게 되는 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전문직, 사무직 그러니까 이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간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화이트 칼라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중간층의 비율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 사회는 안정될까요? 불안정해질까요? 네, 맞아요. 안정적이게 돼요. 중간층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회는 안정적이게 되고 사회통합 실현에 유리해지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는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상층과 하층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정말 많은 자본가와 돈이 없는 노동자들밖에 없어. 자, 그런 사회라면 자본가들은 그냥 노동자들 착취해서 더 부자가 되려고 할 거고 노동자들은 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들 걸 뺏고 싶어 할 거고 둘의 이해관계가 자꾸 안 맞을 거예요. 이제.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의 어떤 생각은 너무 다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둘밖에 없으면 양극화가 되어 있으면 이 둘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간층이 두텁게 있으면 얘네가 이 상층과 하층에 있던 이런 다른 의견을 조율하기가 쉬워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는 안정되고 사회통합 실현에 유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모래시계형 계층구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두려워했었던 양극화된 모습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층 30, 중층 10, 하층 6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된 이런 모습이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업사회가 들어서면서 복지를 하고 이러면서 중산층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죠. 복지국가가 실패를 했어요. 복지병이 생기고 이러니까 복지 줄여! 복지 줄이고 시장 자율성에 맡겨! 이러면서 이제 자본가들이 이제 착취를 하는 구조가 되면서 점차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대 때 등장한 계층 구조이고요. 특징은 극단적인 양극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또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상층 한 덩어리, 하층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되는 이런 계층 구조를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계층 구성원 비율에 따른 구분에서 이 세 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이 세 개만 알아두시면 표분석은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형,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이 세 개만 알아두시면 되고 밑에 이제 잔잔바리 친구들 좀 한번 볼게요. 잔잔바리 친구들 좀 볼 건데 자 여기 고쳐주실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완전 불평등형이고요. 얘는 완전 평등형이에요. 이제 지금 제가 학습지를 반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완전 불평등형은 그 누구도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명씩 이렇게 계층 일렬로 쭉 나열된 거. 이게 완전 불평등한 형태인 거고요. 완전 평등형은 그 누구도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밑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평등하게 있는 게 완전 평등형. 자, 상자형은 그러니까 각 상중하의 계층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3분의 1씩. 3분의 1씩 이렇게 똑같은 건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수능에서 함정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계층 비율이 똑같아. 상층, 중층, 하층의 계층 비율이 똑같으니까 얘는 완전 평등한 사회군 이런 식으로 냈어요. 이제. 맞는 말이 아니죠. 이게 계층 비율이 똑같다고 해서 완전 평등한 사회야? 그게 아니죠. 그냥 상중하 나눠져 있는 것 자체가 불평등한 거예요. 그지? 근데 상중하 나눠져 있는데 그 계층 구성원 비율만 같은 비율 뿐인 거지, 이제. 그래서 이 상자형 역시도 불평등한 사회인 것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타원형은 중층이 더 똥똥해진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 타원형은 다이아몬드형이랑 뭐가 다른 거냐? 뭐 다를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죠. 옆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조금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정보사회를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정보사회를 설명을 할 때 정보사회를 약간 비관적으로 봐서 정보사회, AI 혁명, 정보혁명,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양극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비관적으로 본 게 이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예요. 비관적으로 보면서 양극화가 심해질 거야 라고 보면서 본 게 이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고요. 근데 정보사회는 우리가 이제 AI 혁명, 정보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를 가져다 주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좋게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중층이 똥똥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정보사회를 약간 낙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타원형 계층 구조가 될 거야 라고 추측을 한 거죠. 이제 정보사회를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보사회는 계층 구조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견해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네. 네, 그 다 한 친구들은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고. 선생님, 모래시계형은 몇 퍼센트씩? 그 퍼센트는, 그러니까 퍼센트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예를 든 건 30%, 10%, 60% 이렇게 예를 들어준 건데 중층의 비율이 가장 적고 상층과 하층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형태를 이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율 말한 거는 전부 다 예시예요. 전부 다 예시고 그냥 계층 구성원 비율로 한번 따져보세요. 상층이 제일 적고 중층이 중간, 하층이 제일 많으면 피라미드. 중층이 제일 많으면 다이아몬드. 그리고 중층이 제일 적고 상층, 중층이 좀 많으면 모래시계형인 겁니다. 이제. 좋아요. 자, 여러분 헷갈릴 만한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중층 비율이 높을수록 더 안정적이고 사회통합에 유리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 여기에다가도 한번 써보세요. 이게 30년이 지난 거예요. 30년 후. 30년이 지난 상태, 30년 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 그러면은 30년 동안, 자, 여기 위에 한번 보세요. 30년 동안 폐쇄적 계층 구조로 변화했나요? 왜 아니죠? 폐쇄적 10년? 10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아닌 게 맞아요. 그럼 왜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는 몰라요, 이제. 사실. 그러니까 지금 폐쇄적 계층 구조로 변화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개방적이었는데 이때는 폐쇄적이게 됐네?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걸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죠?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른 구분이고, 그럼 폐쇄적 계층 구조라는 거는 뭐에 따른 구분이에요, 이제? 수직 이동이 가능하냐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지? 자, 그러면은 계층 구성원 비율을 가지고 수직 이동 가능한지 아닌지, 활발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모르죠. 구분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 제가 기준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면 다른 겁니다, 이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죠? 자, 그럼 여기. 지난 30년 동안 폐쇄적 계층 구조였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뭐가 답일까? 저기 또 X입니다. 자, 왜 X냐? 맞아요. 근데 뭔가 타당해요. 왜냐면 정말 이동이 없어서 이렇게 됐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막 열심히 움직였는데 정말 우연히 똑같은 비율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냥 얘도 알 수 없는 거야, 이제.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좀 헷갈릴 만한 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구성원의 비율에 따른 구분과 이동 가능성에 따른 구분은 조금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이제. 자, 좋아요. 문제. 근데 이제 뭐 같이 한번 어떻게 푸는지는 한번 제가 맛보기로 보여줄게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A, B, C가 상층, 중층, 하층인데 각각이 뭔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시문 속에서 A, B, C의 단서를 찾고 A, B, C를
찾아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러면 쭉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30%래요. 자, 일단 이런 거 다 표시를 해두셔야 되지. 이거 다 알아둬야지 이제. 자, 그리고 지금 세대 간 이동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을 비교해서 판단을 한대요. 자, 그러면 세대 간 이동에서 갑은 A에서 B로, 을은 B에서 C로 하강 이동을 했대. 자, A에서 B로 가는 것도 하강 이동이고, 저기 C에서 B로 가는 것도 하강 이동이래요. 근데 A, B, C는 상중, 하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B는 여기서 뭐야? B가 여기서 딱 정해져야지. 에? B가 뭘까? B. A에서 B로 가는 것도 하층, 하강 이동. C에서 B로 가는 건 또 하강 이동이에요. 그럼 B는 뭘 수밖에 없나? 그죠? B는 하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C가 중층, 상층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둘 다 하강 이동했더니 B가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B는 하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지? 자, 이런 상황에서 병은 A에서 C로 상승 이동을 했대요. A에서 C로 상승 이동을 했다는 소리는 A가 중층이고 C가 하층이구나. 상층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럼 이런 거 다 적어줘야 돼, 이제. A가 중, 여기가 하, 상. 이런 식으로지. 자, 그러면 일단 연습하는 단계니까 이걸 풀어내는 기본적인 포맷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포맷은 자, 이걸 그리셔야 돼요. 자, 이거 우물정자라고 하기에는 좀 뭐가 많은데 표를 하나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표를 구성하는데 자, 부모 세대 위에다 적고 자녀 세대 밑에다 적겠습니다. 각각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이런 식으로 나타낼게요, 이제. 근데 지금 국가 하나에서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각각은 이제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비율을 여기서 바로 써줄 수 있겠죠. 부모 세대는 상층이 부모 세대요. 여기가 위에가 부모 세대예요. 부모 세대 상층이 20, 중층이 30, 하층이 50이니까 피라미드형이네요. 그죠? 피라미드형이에요. 자녀 세대 상층이 20, 중층이 50, 하층이 30이니까 다이아몬드형이네요. 그지? 그럼 여기서 풀 수 있는 문항은 또 풀어줄 수 있겠네요. 풀 수 있는 문항이 생겼습니다. 자, 4번. 부모 세대 계층 구조와 달리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 형이군. 이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형이죠. 땡. 5번. 자녀 세대 계층 구조에 비해 부모 세대 계층 구조가 사회통합 실현에 유리하다. 아니죠. 사회통합 실현에 유리한 계층 구조는 뭐였어? 다이아몬드 형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다이아몬드 형은 자녀 세대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겠죠, 이 둘이. 그치? 얘도 땡. 자, 그러면 1번도 풀어낼 수 있어요, 지금. 1번 아까 풀어낼 수 있었는데, 지금 갑은, 이게 갑이잖아, 갑. 그리고, 을이, 이게 을이죠. 이게 을이야. 자, 그리고 방금 봤었죠? 세대 간 이동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을 비교해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 앞에가 부모 세대, 뒤에가 자녀 세대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중이었고 C가 상이었으니까 을의 부모 계층이 더 높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 높으니까 얘도 날아갔어요, 이제. 이거 사실 이렇게 표를 안 채웠는데도 지금 많이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요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 그러니까 자녀 세대가 상층일 때 부모 세대도 상층이라는 소리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 얘네 셋이죠, 얘네 셋. 부모도 상층, 자녀도 상층. 부모도 중층, 자녀도 중층. 부모도 하층, 자녀도 하층.
얘는 전체 비율이 30%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의 전체 비율이 30%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세대 간 이동 양상, 얘도 안 썼어요, 지금. 얘도 한번 써볼까요, 이제? 자, A가 중이었고, B가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세대 간 이동 현황을 한번 볼 거예요.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에서 세대 간 이동 현황. 그러니까 중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한 현황이 한 10% 된다는 소리죠, 지금. 그죠? A에서 B로 이동한 현황이 10%라는 소리는 부모 세대 중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한 애들이 10%라는 소리야, 지금. 그죠, 그죠?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에서 하는 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C에서 B, 그러니까 상층의 부모 세대 상층에서 하층으로 된 애들이 지금 5%라는 소리죠, 이번엔 또 이제. 그지? 이해가 되세요? 그지? 이렇게 자녀 세대 중심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네. 얘는 15여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전체가 30이니까. 그지? 얘가, 그지? 이렇게 되고. A에서 C도 마저 채워보죠. A가 뭐야? 얘가 중층에서 상층. 자, 부모 세대 중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한 애들이 10%래요. 좀 얘도 충분히 채울 수 있네. 10. 그럼 나머지는 다 채울 수 있어요, 이제. 다 채워도, 다 그냥 한번 채워볼까요? 다 안 채워도 좀 맞출 수는 있긴 한데, 자, 일단은 이게 30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5가 되는 거죠. 5가 된다라는 거. 왜냐면 동그라미 친 애들이 전체 30이었으니까. 이제. 자, 그러면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상층이 중층보다 많다. 상층이 중층보다 적죠.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잠깐만. 이거 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인지 부조화 와가지고. 자, 상층보다 중층이 많다라고 써져 있죠? 이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보여줬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이제. 답은 2번인 거지, 이제. 상층보다 중층이 더 많죠? 그지? 그러니까. 그렇고. 자, 이제 이 3번을 연습하기 위해서 다 한번 채워볼게요, 이제. 다 채울 수 있으니까. 이게 개를 보고 다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방금 여기 보고 10 채웠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얘가 30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랑 여기 보면 여기 5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자, 여기 위에 한번 보세요. 이 계층 대물림된 애들의 위쪽 애들. 부모가 중층인데 자녀 상층 됐어요. 부모가 하층인데 자녀 상층, 자녀 중층 됐어요. 자, 그럼 여기는 계층 상승 이동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상승 이동한 거잖아. 그래서 얘네 상승 이동했어요. 자, 그럼 얘네는 하강 이동한 거겠네요. 얘네 하강 이동했어요. 왜냐? 부모 세대 상층이었는데 자녀 세대 중층 됐어. 하층 됐어. 부모 세대 중층이었는데 얘 하층 됐어. 그지? 이거 하강 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보다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보다 더 적대요. 누가 봐도 상승 이동한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3번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고. 자, 제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위에가 상승, 아래가 하강이다. 근데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방금 저처럼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 부모가 중층인데 자녀가 상층이니까 상승이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지. 만약에 그냥 위아래 이렇게 외우면 이거 뒤바꿔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뒤바꿔버리면 반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전처럼 이렇게 딱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표로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괜찮아요, 이제. 자, 얘 한번 풀고 마무리를 빨리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표는, 얘는 이제 방금 제가 보여줬던 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A, B, C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되는 거지. 그죠? 자, 지금 이 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표가 이거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표. 이 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 거지, 얘가.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여기 블랭크가 뚫어져 있는데, 블랭크가 앞에 거 블랭크는 상승 이동이고 뒤에 거 블랭크는 이제 하강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A, B, C를 알 수 있을까? 자, 지금 여기 세대 간 상승 이동, 세대 간 하강 이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는 자녀 세대 계층을 중심으로 한번 봐보세요. 자녀 세대 계층을 중심으로 한번 봐봤을 때 자녀 세대 C 계층은 상승 이동, 그러니까 A에서 B에서 상승 이동해서 C가 됐대요. 아, 그럼 C는 뭐밖에 될 수가 없어요? 상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 C 계층은 A, B에서 상승 이동을 해서 될 수 있는 데니까 이제. 그죠? 자, 그럼 자녀 세대 A 한번 봐보세요. A. A는 일단 B에서 상승 이동을 해야 A가 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계층 되물림일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하강 이동이겠죠. 그러니까 A가 중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에서 하강 이동하고 A 이렇게 계층 되물림하고 B에서 상승 이동을 하면 중층이 될 수 있는 거. B는 그러면 하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거 헷갈려서 맨날 다 써버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써놓는 게 마음 편합니다, 여러분. 쓰는 거 뭐 얼마 안 걸려. 자, 여기는 이제 세대 간 하강 이동입니다. 역시나 자녀 세대 기준으로 한번 볼 거예요. E는 D랑 F에서 하강 이동을 해야 E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E는 뭐겠어? E는 하층이 되는 거겠죠. 하강 이동을 해야 될 수 있는 애니까 이제. F는 그러면은 F가 중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E에서 하강 이동, 그리고 D에서 E에서는 상승 이동을 하고 D에서 하강 이동하고 이렇게 계층 되물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D가 상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거 다 쓰는 거죠 이제. 상, 하, 중, 상, 하, 중. 사실 이거 표를 안 그리고도 풀 수가 있어서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은 얘네가 전부 다 계층 되물림 비율이에요. 왜냐면 상상, 하하, 중중이니까 이제. 뭐 물론 이 상중하에 이게 좀 다르긴 다르지만 계층 되물림은 여기 딱 이렇게 사선으로 여기가 딱 그거예요 이제. 그러면 갑국에서 계층 되물림 비율이 40이에요. 그러면 이동 비율이 60이겠죠. 그럼 낮지 당연히. 그죠? 그러겠죠? 자, 을국에서는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과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이 동일하다. 자, 을국의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블랭크 뚫어놓은 것만 이 하강 이동이죠. 그럼 블랭크 안 뚫어놓은 얘네는 전부 다 상승 이동이라는 소리겠네. 그럼 상승 이동 비율이 한 25%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나머지 얘네 블랭크 뚫어준 거는 일단 계층 되물림 더하고 계층 되물림과 얘 더해서 100에서 빼주면 되겠네. 그렇지 않을까요? 전체 비율이 100이니까 계층 되물림 비율이랑 상승 이동 비율 더해서 100에서 빼주면 되지. 자,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50이에요. 50 플러스 25는 75야. 그럼 100 빼기 75는 25예요. 그러니까 동일하네요. 그죠? 동일합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부모 세대 중층의 경우, 세대 간 이동 비율은 갑국이 을국보다 낮다. 자, 부모 세대 중층의 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대 간 이동의 비율은 갑국이 을국보다 낮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얘도 지금 블랭크 채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얘가 지금 5고, 그지? 얘도 중층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중층 기준으로 보면 여기 20이에요, 20. 그지? 자, 그러면 세대 간 이동 비율이 갑국은 중층 기준으로 10이죠, 10. 그죠? 얘네 두 개가 이동을 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저기 을국은 20이네요, 20. 그죠? 그지? 자, 그러면은 갑국이 을국보다 낮은 게 맞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제. 숫자놀이에요, 숫자놀이. 수학보다는 쉽다. 그죠? 수학 문제보다 훨씬 쉬워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자, 부모 세대 계층 구조. 갑국은 지금 모래시계형이네요. 이거 맞아요. 이건 맞았어. 자, 을국은 상층 10, 중층 30, 하층 60이니까 여기는 다이아몬드형이 아니라 피라미드형이네요. 그래서 을은 틀렸다. 네, 이렇게 해서 표 분석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좀 할만하죠, 이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버려도 되고, 헷갈리면은 아까 제가 그렸었던 표를 직접 그려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안 그리고도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이제. 네, 됐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